그 다음에 그로욱에 대한 연결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로욱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네, 그로욱은 이제 좀 답변 방식이 좀 스타일이 다른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로욱은 1위를 역시 이준석 의원으로 이제 이준석 후보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준석은 토론에서 가장 명확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재명의 정책, 호텔 경제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과 반박으로 주도권을 잡았고 기술 혁신과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미래 비전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통상 전략에서 한미 동맹과 일본과의 실용적 관계를 강조하며 현실적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왜 1인가? 왜 1위인가? 정책의 일관성과 논리적 설득력에 우위를 점하며 포퓰리즘 비판을 통해 차별화에 성공. 다만 기술적 발언에 대중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점에 약간 감정. 이 공감, 감정 이 부분이 참 약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둘 쪽 다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는 이재명은 단기 내수 활성화에 장기 성장 동력 회복이라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실용성을 어필했습니다. 김문수의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서 지방 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폭넓은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호텔 경제학 해명이나 AI 투자 구체성 부족으로 신뢰도에 손실을 봤습니다. 역시 이게 이준석 의원이 얘기를 한 게 지적을 한 게 극단적으로 얘기했다는 거를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해명이 불분명했다고 그로기라는 AI가 판단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투자에 대한 구체적 부정도 그로기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의 손실을 봤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왜 2위인가? 정책의 포괄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감을 주었으나 모호한 답변과 과거 발언 논란으로 설득력이 다소 약하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와 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AI 종합 평가 대선 토론 후보의 AI 평가 GPT는 끝냈고 그룹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3, 4위까지 보겠습니다. 자, 김문수는 규제 완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확한 경제 정책을 제시하여 경험을 강조했다. 이제 경험적으로 잘한 게 있으니까요. 원전 활용과 같은 현실적 제안도 긍정적이었으나 윤석열 내란 논란에 대한 방어적 태도로 리더십의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고질적으로 이 문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문수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말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전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옹호하기는 어렵거든요. 결국에는 극우나 이제 우파 쪽에서는 충분히 이것들을 이제 소구가 되겠으나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들 60% 65% 이상의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자꾸 이리저리 핑계대는 느낌이고 왜 3위인가? 실무 경험은 강점이나 이제 경험적으로 강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책임 문제에 대한 모호한 응답과 주제 이탈로 점수가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위 권영국은 이제 불평등 해소하는 노동자 권익이라는 강렬한 메시지로 사회적 의지를 부각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재원 발현이 부족했습니다. 김문수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는 열정을 보여줬지만 토론의 품격을 떨어뜨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토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게 누군가. 그러니까 솔직히 좀 듣기 불편해질 정도로 뭐 말을 너무 끊고 너무 고압적인 태도로 나가는 모습이 사실 저도 토론의 입장에서는 별로였다. 주로 이제 민주당이 뭐 토론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그 고압적이거나 위압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이제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걸 때 뭐 또 이준석 의원처럼 이제 개혁신당이나 이제 이주영 의원이건 좀 요목조목 좀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그 부분들을 궁극적인 쟁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을 혼내듯이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냉정함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권영국 후보는 특히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왜 4위인가? 열정은 돋보였으나 정책 실현 가능성과 통합 리더십 부족으로 최하위 평가를 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대통령감인 후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로기 선정한 대통령 후보
대통령감 후보를 자 종합적으로 보면 리더십, 통합능력, 국가 비전 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준석은 기술과 생산성 중심의 미래 비전과 침착한 태도로 강한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한미 동맹과 실용적 외교를 강조하며 국제적 위기 대응 능력을 어필했다. 근데 이재명은 어떻다? 단기와 장기 정책의 균형, 지방 균형 발전의 제안으로 통합적 시각을 제시했으나 과거 발언 논란과 모호한 해명으로 신뢰도가 약화됐다. 그리고 김문수는 경험은 강점이지만 내란 사태의 책임에 대한 방어적 태도 문제였죠. 네. 그리고 권영구 후보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열정은 긍정적이지만 대립적 태도와 통합 능력 부족으로 대통령감에서는 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준석이 미래 비전 침착함, 현실적인 대안 제시로 가장 대통령감에 가까웠다라고 그룹이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종 점수는 이준석 의원이 85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80점,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75점, 권영구 후보가 70점으로 그룹은 평가를 했습니다. 자, 결론. 그룹에서의 결론. 자, 토론을 가장 잘한 후보는 이준석. 그러니까 논리적 설득력과 정책 일관성으로 토론을 주도했다. 사실 토론할 시간이 많지 않았죠. 거의 김문수나 이재명이 사실 제일 토론의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김문수, 그 다음에 이준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 일관성으로 토론을 주도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주어진 시간이 짧았음에도 많은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통령감인 후보는 이준석 의원으로 미래 비전과 리더십으로 국민을 통합하고 위기를 이끌어갈 적임자로 평가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준석은 명확한 정책적 방향과 침착한 대응으로 신뢰를 주었으며 이재명은 균형 잡힌 접근에도 불구하고 모호함으로 아쉬움을 남겼고 김문수는 경험에도 불구하고 방어적인 태도가 약점, 그리고 권영국은 열정이었으나 실현 가능성, 통합성 부족 이렇게 남겼습니다. 네. 챗 GPT와 그록은 이렇게 이준석 의원을 1위로 선정을 했습니다.